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텐셜 TV 황희성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건우입니다. 네, 굉장히 좀 오랜만에 이렇게 찾아온 것 같은데 오늘 점심 뭐 드셨어요? 저는 돈가스 먹었습니다. 돈가스요. 혹시 배달로 드셨나요? 아니요, 가서 먹었습니다. 가서요. 배달 잘 안 쓰시죠? 나는 근데 가끔씩은 써. 왜냐면은 네. 며칠 전엔 치킨이 너무 먹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교촌 치킨을 너무 먹고 싶은데 하필 가장 비싼 치킨. 교촌 치킨 너무 올랐어. 네. 그래가지고 이걸 사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시키자 그랬는데 금액을 딱 보니까 3,000원이 오른 거야. 일단 치킨값 3,000원 올랐고. 그렇지. 네. 근데 배달비가 4,000원인가 그런 거야. 그러면 총 이제 7,000원을 더 내야 되는 상황이잖아. 원래 먹던 가격보다. 그래, 그러면 네. 밥 한 끼 가격인데 이런 상황이 계속 되다 보니까 먹고 싶으니까 그냥 포장하자. 그래서 먹었어. 그렇죠. 사실 이 얘기를 꺼낸 게 저희가 오늘 좀 다뤄볼 얘기로 배달앱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 사실 배달앱을 많이 쓰진 않아요. 애당초에 많이 쓰진 않았고, 뭐 재택근무 그런 환경도 아니었기 때문에 보통 뭐 배달을 하느니 나가서 먹자 혹은 포장을 해오자 이런 주의였거든요.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배달앱 이용률이 뚝 떨어졌다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소상공인 또 배달앱 또 서비스를 이용하시잖아요. 직접 네, 배달 이거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이런 입장에서 좀 어떻게 체감을 하시는지. 네. 이제 나는 이제 카페를 운영을 하니까 네. 지금 지점이 5군데인데 5군데 뭐 가맹점 하나 포함해가지고 지금 전체가 다 배달을 쓰고 있어. 전체가요. 배달 앱을. 그러니까 가맹 네. 가입이 되어 있다는 얘기지. 근데 매출 추이를 좀 지켜보면은 확실한 건 실제로 이제 배달 매출이 그리 높지 않아진 건 사실이야. 배달 매출이요. 배달 매출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배민, 뭐 요기요, 뭐 쿠팡이츠 많잖아요. 전체 다. 그렇지. 전체 다 이용하고 있고. 그래서 네. 실제로 내가 생각했을 때 배달 앱에 대한 이용률은 앞으로는 당분간은 좀 높아지지는 않을 것 같고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네. 일단 뭐 물론 이제 계절적 요인이지. 뭐 겨울에 한참 시켜 먹고 추우니까 나가기 귀찮아서 그랬을 때 시켜 먹었던 상황들이 이제 지나갔고 재택근무도 종료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인구층이 그렇죠. 늘어서 결과적으로 이제 대외적인 뭐 매장에서 사 먹는 비율이 높아졌다는 거, 그리고 배달비, 그리고 음식값의 상승이 부담이 돼. 그렇죠. 네. 그게 제일 큰 요인이라고 생각을 해. 네. 나가서 먹어도 사실 부담이 되는데 그걸 배달까지 시켜서 먹는다고 하면 거의 음식당 한 7,000원 정도가 플러스 되니까. 그렇지. 네, 나가서 먹고 차라리 그 근처에서 테이크아웃 커피 먹고 이러는 게 훨씬 더 이득이다, 요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치. 7,000원이면 네. 사실 거의 밥 한 끼니까 한 끼 그렇죠. 식사인데 너무 부담되더라고. 그런데 사실 과거 2019년 코로나 이전보다 2021년이 배달앱이 엄청난 상승을 보였잖아요. 맞아. 그래서 이런 상승이 끝나지 않을 거다. 어차피 뭐 사람들 이렇게 편한 거 계속 쓸 것이다 라고 해서 계속해서 호화로운 장이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2023년도에 보면 뭐 배달앱을 좀 덜 쓰는 사람이 생겼고 배민 이용률도 뚝 떨어졌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렇지. 네, 이런 분위기로 흘러가는데 앞으로는 좀 어떨지 궁금하기도 하고, 어떤 식으로 전망을 하세요? 일단은 2020년도 기준으로 지금 사실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급성장한 네. 건 사실이야. 왜냐면은 실제로 이제 통계적으로 19년도에는 대략 이제 배달 시장 규모가 한 9조 정도 됐는데 22년도 기준으로 한 26조 정도로 올라섰어. 근데 중요한 거는 21년도하고 22년도의 사이즈가 25조, 26조 정도 되다 보니까 시장 성장이 둔화됐다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렇게 오르다가 지금 둔화된 거지.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성장기에서 쇠퇴기로 접어드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앞으로 쇠퇴기로 접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 앞으로도. 그렇지. 근데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사실 비대면 종료된 것도 있고 그리고 원자재 뭐 그리고 음식 가격 상승 이런 것들, 식자재가 많이 그렇게 높아졌죠. 식자재 가격이 높아진 것들, 이게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나 생각을 하지. 그러다 보니까 시장 규모도 뭐 이렇게 줄어들고 있지만, 원래 배달 그 라이더라고 하잖아요. 라이더들도 한 달에 1,000만 원 가까이 버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라이더들이 생겨났는데, 요즘 라이더 수도 줄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점심에 노는 라이더가 그렇게 많대요. 그러니까 이제 네. 플랫폼 노동자라고 얘기하잖아. 플랫폼 노동자들의 숫자가 확연하게 준 거는 사실인 것 같고, 그리고 오토바이 중고 매물이 그렇게 늘었대. 왜냐면 이제 그걸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들이 네. 줄어드니까 이제 경쟁은 또 치열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수요와 공급에서의 차이가 나니까 라이더도 줄어들 거다. 그러면은 그 라이더는 어디로 가느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사회적인 문제가 또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죠. 사회적 문제. 그렇죠. 충분히 나올 수 있죠. 일자리를 그만두고 나서 라이더로 바꾼 사람도 있었는데 이제 그 라이더에서 또 다른 쪽으로 이동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궁금한 게 어쨌든 그 배달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카페 사업이죠. 네, 카페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흔히 말하는 배달 팁이라고 하잖아요. 카페 점주들도 일정 부분을 부담하는 건가요? 아니면 소비자만 그냥 다 부담하는 건가요? 이걸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 네. 왜냐면은 내가 직접 하니까 네. 일단은 반반 부담이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보통 6,000원 정도 배달비가 발생을 하는데 거기서 점주가 3,000원, 소비자가 4,000원 정도로 3,000원 정도로 부담을 반반. 하고 있고 네. 반반 정도. 근데 여기서 이제 배달 팁이 거리에 따라 늘어나는 경우도 있어. 네. 그랬을 때는 이제 일정 부분을 소비자가 부담하는 게 좀 큰 거야. 거리가 머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보통 이제 프로모션이다 해가지고 배달비 무료 이벤트, 네. 그리고 이제 뭐 일정 금액 이상이면 배달비 할인,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됐을 때는 점주가 부담을 하는 거야. 그 무료 프로모션 같은 것도 하잖아요. 그럴 때는 점주가 어쨌든 뭐 마케팅 비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예 싹 다 쏘는 느낌이겠네요, 배달비를. 그렇지. 왜냐면은 뭐 고객에게 부담을 네. 전가할 수는 없으니까. 왜냐면 너무 경쟁이 많잖아. 그리고 광고비도 좀 비싸. 광고비도 내야 돼. 그러다 보니 이 깃발 꽂는다고 얘기하는데 배달의 민족에 광고비도 따로 추가를 해야 돼요? 보통 이제 울트라콜이라고 해가지고 네. 막 거기 들어가 있는 돈들 있잖아. 그런 매장들은 다 광고를 쓴 거야. 그럼 이 시간에 당신은 이걸 지키고 싶다라는 식으로 탭이 뜨는 거는 다 광고비로 봐도 그렇지. 되겠네요. 거기에 울트라콜이라고 해가지고 깃발 꽂는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반복적으로 똑같은 곳들이 이렇게 스크롤 내리다 보면은 똑같은 데가 또 있고 하는 경우가 있어. 그게 깃발이거든. 그래가지고 깃발 3개, 4개 꽂는다 하면은 광고 구절을 3개, 4개를 선택을 해가지고 거기서 돈을 쓴 만큼 차감되는 그런 방식이야. 참 이게 플랫폼이 돈을 잘 벌 수밖에 없는 구조야. 소상공인들도 어렵겠네요. 생각해보니까 이건 소비자들만 뭐 배달앱에 불신을 갖고 이런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소상공인도 어렵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불신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그런데 악성 점주들도 확실히 보이는 것 같거든요. 보면 제가 이건 실제로 경험한 내용이에요. 집 근처에 어떤 치킨집이 있어요. 대기업 치킨집이 있는데 거길 가서 메뉴판을 봤더니 17,000원이라 적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 치킨이 맛있어요. 굉장히 잘 튀겨져 있어요. 겉바소촉.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도 먹고 싶잖아요. 배달 앱을 이용하려고 보니까 치킨 가격이 19,000원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거 뭐지 해서 가서 다시 봤죠. 배달비도 있으니까 차라리 그럼 포장을 해오자. 어차피 먹을 거. 갔더니 17,000원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뭘까? 약간 배달앱에 올려놓는 가격 자체를 기본적으로 올려놓는 점주도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러면 안 되지. 근데 이제 이해는 가는 게 불신이 생겨요. 이해 하면 안 돼. 사실은. 네. 근데 일단은 배달비 포함해가지고 배달 플랫폼에 나가는 돈들이 일단 좀 많으니까 그게 차이가 좀 있거든. 예를 들자면은 오프라인으로 판매하는 금액하고 배달로 판매하는 금액으로 순이익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대략 2배 정도 차이가 나. 2배 정도요? 그러니까 배달하는 점주 입장에서는 순이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팔아도 손해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가격을 그렇게 해서 조절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조금이라도 이익을 약간 남기기 위해서 그렇지. 사실 뭐 시키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저처럼 뭐 가격을 따져가면서 오프라인 얼마, 온라인 얼마 이렇게 보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어느 정도 먹히고 실제로 가능하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배달 앱 앞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어쨌든 지금 분위기상은 약간 좀 줄긴 했지만 이게 계속 꾸준히 주는 구조가 될지 아니면 주는 속도는 어느 정도 멈출 것이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배달 앱 시장 같은 경우에 그 사업자 세 곳이 우리나라 기업이 없다고 보면 되지. 왜냐면 아예 없어요? 왜냐면은 아예 없다 이렇게 얘기는 좀 그렇지만 일단은 이제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도 뭐 요기요 같은 경우에도 딜리버리 히어로라는 독일계 기업이 모두 다 인수가 됐고 쿠팡이츠 같은 경우에도 쿠팡 자체가 해외 자본에 대한 이제 비중이 높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거기서 나오는 이익이나 이 구조들이 사실 국내 기업이다라고 보긴 조금 어렵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공공 앱이라고 해가지고 공공 배달 앱들도 나왔었어. 알잖아. 근데 다 잘 안 된단 말이야. 이거를 몰라요. 일단 공공의 영역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
사람들이 물으면 다 쓸 것 같잖아. 근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면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익숙해져 있는 관성도 없고 프로모션이나 이런 것도 안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발로 안 뛰잖아. 사명감 없으면. 그러니까 점주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3,000원 더 내고 그냥 내가 원하는 데서 시켜 먹고 싶다. 비비큐나 뭐 올리브 황금치킨 뭐 먹고 싶다. 네. 처갓집 양념통닭 먹고 싶다. 이럴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게 이제 안 보이니까 공공 앱도 안 쓰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전반적으로 세택에 접어들었다는 건 오케이. 그런데 이미 구조로 갇혀 있는 플랫폼들은 계속해서 돈을 벌 수밖에 없을 거다. 한번 이익이 났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익률은 줄어들겠지만 이제 지금부터는 흑자 구조로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지. 편리함을 한번 느낀 사람들의 인식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겠네요. 그렇지. 이게 네. 사실 바꾸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편해요, 일단. 익숙하니까 네. 딱딱딱 한 3-4번 정도면 바로 배달이 되니까 옛날에는 이제 내가 김봉진 대표님이 그런 이제 컨퍼런스나 이런 거 행사할 때 얘기 들었던 것 중에 처음에는 전단지를 앱으로 넣자라는 게 배달의 이제 추적이었는데 거기서 일단 누가 전단지 그거 다 있는데 전화해서 그냥 시켜 먹지 누가 앱 쓰냐라고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 근데 또 똑같은 것 같아. 앞으로 이제 누가 배달을 쓰냐 이렇게 비싼데 네. 뭐 계속해서 이제 뭐 다시 돌아갈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안 돌아갈 거야. 나는 그 편리함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바뀌지 않을 거라 생각해. 그렇죠. 뭐 저 같은 경우는 차라리 집 들어가는 길에 그냥 시켜가지고 가자 약간 이 마인드긴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역시 편리함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궁극적으로 보면은 앞으로 배달 앱에 대한 이제 성장세는 둔화되지만 그래도 소비력은 그대로 유지될 거다. 네. 대신 플랫폼 노동자들의 숫자가 감소할 거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갈지 예측해 보는 것도 되게 재밌는 포인트라고 생각해. 네, 그렇군요. 오늘 배달앱 관련해 가지고 한번 짚어봤는데 참 시장 변화 이렇게 그 3자 입장에서 보는 것도 또 어떤 식으로 경제와 연결돼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부분인 것 같네요. 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